여기는 속보 에디션입니다. 저는 텔아비브에서 생방송 중인 베니타 레빈입니다.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북부 도시 하이파의 7층 아파트 건물을 강타해 80대 노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생중계 영상입니다. 오늘 일찍 남부 이스라엘에서 여러 차례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또다시 나웃 호바브 산업지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곳에서 유해 물질 누출의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쟁 57일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이란 미사일, 집속탄을 포함한 미사일이 토요일에 이스라엘 중부의 주거 지역을 강타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라마트간, 브네이브라크 그리고 텔아비브 일부 지역의 주택들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날 최소 6명이 부상당했으며 대부분은 파편과 깨진 유리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장 특파원 발리르 샤딘에게 연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저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이파는 이번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격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건물이 직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고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하이파시 중심부에서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건물은 사실 반대편을 볼 수 없습니다. 그쪽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곳입니다. 거의 450kg의 폭약, 이 실린 단일 탄두 미사일이 이 주거용 건물을 강타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고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82세 남성 한 명으로 처음에는 중태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이파에 있는 람반 병원에 따르면 이제 그는 안정된 상태에 있으며 중등도 상태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미사일 공격의 결과로 경미한 상태에 있는 70세 여성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2명의 다른 사람도 경미한 상태에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충격 증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한 달이 넘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 베이투 셰메시에서 단일 미사일 탄두가 직접 명중한 일은 많지 않았고 그때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추가로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 뒤에서 보시다시피 수색 및 구조팀이 그들을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하이파에서 매우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뒤로 보이는 장면들이 정말 극적이네요. 그리고 발리, 최근 며칠 동안 북부 지역이 이란과 헤즈볼라 양쪽으로부터 대부분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 슈무라트 지역에서 헤즈볼라 드론이 주택을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이 있나요? 지금 북부 전선 전반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신가요? 네, 하이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거의 1시간 뒤에는 아코 지역에서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IS주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곳의 주거 건물 역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린 뒤에 벌어진 일인데 죄송합니다. 그 집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곳에서는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는 일환입니다. 드론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요격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것은 또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켓 공격도 계속해서 갈릴리 상부 지역, 서부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북부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상을 이어가는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대피소 근처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때로는 15초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가진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나하리아처럼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에서도 그래서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파원 발릭스 라틴,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 생중계로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발리의 소식이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안보 분석가이자 팟캐스트 라펜 어세스먼트 진행자인 야코브 라펜을 모셨습니다. 야키 다얀 전 로스앤젤레스 주재 이스라엘 영사님과 저희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엘 오사랑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리엘 씨, 지금 하이파에서 나온 극적인 장면들을 봤습니다. 한 건물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이 전쟁은 57일째입니다. 발리우 씨 말대로 사람들이 대피소로 갈 시간은 15초뿐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셨죠? 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누구에게든 생생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적들, 즉 헤즈볼라든 이란이든 그들은 이런 장면들이 매일이 아니라 매 시간 반복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헤즈볼라 쪽에는 수만 발의 로켓이 있고 이란에는 수천 발의 탄도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란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고 있고 여전히 이란을 겨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적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약화시킨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가하고자 했던 피해와 파괴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공격 능력을 겨냥해 타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왜 전쟁을 하고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바로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와 이란의 능력을 성공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루에 수백 발의 미사일과 수백 발의 로켓을 이스라엘에 발사하고 싶어 했고 이란도 한 번의 공격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현재 그들이 발사할 수 있는 것이 이란 입장에서 최대치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그들의 발사 능력, 발사 역량을 90%나 약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방위군이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 능력을 타격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이파에서의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 언론 특히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3명이 실종되었고 그 잔해 아래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봤어요, 야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장면들은 하이파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 도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거 지역이고 이란과 헤즈볼라는 계속해서 민간인 주택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맞아요, 베니타. 그리고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매일 이란 정권을 10배 아니면 수십 배 더 많이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격은 이란 내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정확히 언급했듯이 이란과 헤즈볼라는 민간인 거주지로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터넷을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란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볼 수 있었다면 그곳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파괴는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코브, 그 점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란과 베이루트 내 테러리스트 거점 타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57일째예요. 네, 그리고 이런 공격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란 정권이 야키가 여기서 정확히 말한 것처럼 막대한 피해와 능력 저하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란의 거의 모든 군수 산업 시설들이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전부가 그렇습니다. 이는 금요일에 발언한 이스라엘 국방군 소식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산 능력, 즉 스스로를 재보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것보다 느린 속도여도 계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능력을 분산 숨기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비대칭 전쟁 교리입니다. 이란인들은 이 교리를 중동에 도입해 하마스, 히즈볼라 등 대리 세력에게 같은 방식의 싸움을 가르쳤고 이게 바로 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핵심 역량을 공격해서 대부분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수 있는 비대칭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몇 주 동안 겪어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세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쟁에서는 이란 내부의 현장과 외교적 측면 모두에서 극적인 전개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자신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신 게시물은 바로 이 방송 직전에 올라왔으며 화요일 오후 8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부 표준시 기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앞서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이슬람 공화국이 지난 5주 동안 거의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전 게시물에서 화요일이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죠. 그의 메시지에는 거친 욕설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전쟁 전문가들은 한 미국 조종사의 놀라운 구조 작전을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 및 구조 임무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인은 이슬람 공화국에 의해 금요일에 비행기가 격추된 후 이란 영토에서 하루가 넘도록 포로가 되는 것을 피하며 24시간 이상 적진주에 있다가 구조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엑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담한 작전에 이스라엘이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며 두 동맹국의 관계를 형과 동생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조 브라운 보도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구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미국 무기 담당 장교가 구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망신과 잠재적인 인질 사태를 막은 것입니다. 이는 지난 금요일 F-15 전투기 격추 후 이란에서 구조된 두 번째 공군 장병로 조종사들은 같은 날 구조됐습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수백 명의 장교와 수십 대의 항공기가 투입된 이번 구출 작전이 미국 군사 역사상 가장 복잡한 작전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순조롭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전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여러 대의 항공기는 이란의 임시로 만든 활주로에서 이륙에 실패한 뒤 파괴되고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란은 항공기 격추를 주장하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를 부인하며 이란군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미군 특수부대가 추락 지점에서 생포를 피하려고 2마일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온 부상 무기 장교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구조 전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구조 항공기가 후제스탄주와 코글루야 및 보야 아흐마드주에서도 목격되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공습으로 코길루야와 보야 아흐마드에서 최소 9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번 작전을 미국인들에게 축하하며 친구들의 일부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저는 미국 MNT의 성공적인 구출에 대해 우리 미국 파트너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순간에도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의 구출 작전에서 미군이 다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일요일 블랙호크 헬기 2대가 피격됐을 때 최소 1명이 다쳤다는 주장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임무의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군인들이 이란군보다 먼저 도착해 전쟁포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야키다얀, 이번 구출 작전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당신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영웅심이 느껴집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죠.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에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만약 이란인들이 그를 잡았다면 트럼프에게는 특히 그의 마감 시한 전에 치명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가 즉시 트윗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신성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이 바로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그것을 트윗했습니다. 비행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 추락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트럼프의 지지층인 복음주의자들에게 맞춰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작전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이 협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이야기입니다. 할리우드가 이 영화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공을 돌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점만 아니면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영화감입니다. 이 남자가 하루가 넘도록 체포를 피한 것은 정말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는 권총과 통신장치, 추적 신호기를 가지고 있었고 야코브를 산악 지형 안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구조 작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세요. 매우 복잡한 구조 작전입니다. 그들이 무기 장교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항법사라고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F-15에 탑재된 무기 시스템을 작동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받은 대로 정말 잘 행동했고 추락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곳이 정권이 그를 가장 먼저 찾을 곳이기 때문이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절벽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이미 구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매우 흥미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자적으로 지형을 스캔해서 사람을 찾는데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 모든 실종 인원이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는 비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달하는 데 며칠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비콘 송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한재로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큰 안도의 한숨이 될 것이고 이 문제를 매우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운영상의 교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수부대, 구조부대, 그리고 이러한 구조작전에 특화된 이스라엘 공군의 669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정말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무도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스라엘 군대, 미군 모두에게 해당되고 전쟁 중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외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리엘 오사란 엑시오스에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합의가 화요일까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말에 따르면 나는 모든 것을 폭파시킬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듯이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의 최신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화요일 동부표준시로 오후 8시라고 했습니다. 마감 시한이 무엇인가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마감 시한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3시입니다. 계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세요. 결국 이 마감 시한은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발전소, 다리 등을 공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이제 이란 측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트럼프가 직접 양측 사이의 대화 창구라고 지목한 인물을 보면 됩니다. 그 인물은 이란 국회의장 모하메드 바케르 카리바프입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당신의 무모한 행동이 미국을 생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당신이 네타냐후의 명령을 고집스럽게 따르기 때문에 이 지역 전체가 불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온 것처럼 이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리려는 수사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상대하고 있는 이란, 즉 이란 정권은 더 과격해졌고 오직 미국 군사시설만을 공격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격을 감행하는데 더 대담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처럼 민간 목표물과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걸프 아랍 국가들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걸프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에너지 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란이 합의에 동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후 8시 또는 수요일 오전 3시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이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지금은 그게 마감 시한입니다. 물론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제 다른 분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몬태나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전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 마이클 몰로이 씨를 환영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저희가 이 역사적인 구조작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적진 깊숙한 산악지대에서 수색을 하고 미군 항공기가 폭탄을 투하해 지역을 확보한 뒤 그를 안전하게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베니타 씨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 느낀 감정이 자부심이었다는 점입니다. 미군은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도에서 그 신념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CIA, 즉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조직이 이란 당국이 그가 이미 구조되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기만 작전을 펼쳐 그를 찾으려는 이란의 노력을 줄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그 인물을 찾아냈고 그를 구출하기 위한 매우 영웅적인 작전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실팀 6과 델타 부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이소씨와 160 항공연대가 이런 정말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일이었고 분명히 미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문제입니다.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 불분명하지만 뭔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마감일을 정해놓고 또다시 실행하지 않거나 다시 미루게 된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밤에 일어날 일은 상당한 수준의 긴장 고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외교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구를 보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할 경우 이란에 지옥을 선사하겠다는 위협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발전소와 다리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그 마감 시한이 이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전략과 분노를 글로 표출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압박이 이란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군요. 입장을 바꿨을 때 해협을 열든 말든 미국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그냥 물러나 유럽에 맡기겠다는 식에서 해협을 열지 않으면 당신 나라 전체를 파괴하겠다고까지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지하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같은 주에 그 두 가지 관점을 조화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된 표현, 예를 들어 지옥을 쏟아붓는다거나 석기 시대로 만든다는 말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녀가 강조하려는 건 우리가 지상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매우 큰 결정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상자를 발생시킬 것이고 전략적인 결과가 무엇일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다리를 타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최소한 그가 편하게 생각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만약 그것들이 민간 발전소라면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것이 합법적인지 정당한 군사 목표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당한 군사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란군, 즉 정규군과 혁명 수비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포위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력을 측결시키는 능력을 방해하고 본질적으로 그들이 당신의 그런 행동을 막지 못하도록 막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교량을 포함한 이런 병목 지점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만약 이 기한 전에 외교적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잠재적 타깃 목록에 오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일단 기한과 최고 통첩이 정해지면 그 기한이 지나고 나서 결국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의 민간 시설을 다시 겨냥해 왔습니다. 이번 기한과 미국 대통령의 최근 게시글에 따르면 동부 표준시로 화요일 오후 8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결정들이 걸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란에서의 정수나 담수화 작업을 방해하거나 저지한다면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많은 걸프 국가들은 여러 수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담수화 시설이 파괴되면 일부 도시는 대피해야 할 수도 있어 큰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석유와 가스 인프라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훨씬 더 오를 것입니다. 앞으로 몇 시간, 며칠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중대한 전개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말로이 몬테나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번 긴급 뉴스 특보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면 이란 내부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1월에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두 남성을 처형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최신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토론토에 있는 이란인 활동가와 이야기 나눕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보도는 계속됩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이스라엘 민간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북부 도시 하이파에 있는 7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강타해 80대 노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방송 시작 때 전해드린 대로 아직도 3명이 잔해 속에 매몰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신 보도에 따르면 그 3명은 노부부와 그들의 간병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나웃 호바브 산업지대에 미사일이 떨어진 이후 이스라엘 남부에서 들어온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위해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에밀리 프랜시스와 연결하겠습니다. 에밀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위험 물질 누출 징후는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해줄 수 있는 소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베니타 레빈. 사실 저희는 지금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18개에 달하는 다양한 화학시설이 있어서 사실상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독성 폐기물,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브롬 공장, 그리고 살충제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공격 대상이 되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이 지역을 타격하려고 해왔던 겁니다. 오늘 일찍 경보가 울리기도 했어요. 저희는 근처 쇼핑센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이건 북쪽에서 미사일이 쏟아질 때와 같은 시각이었어요. 다행히 그 미사일은 요격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찍 떨어진 미사일은 거의 열린 들판에 명중했고 파편이 튀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이 독성 누출이나 위험한 상황은 없었다고 발표해서 거의 안전하다고 확인됐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지역이 3번째로 공격당한 거예요. 분명히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가 어제 IDF가 이란의 석유화학 관련 18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를 타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의 시도가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 상황을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보고된 큰 부상이나 사건은 없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늘 밤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남부 이스라엘에 있는 특파원 에밀리 프랜시스께 감사드립니다. 에밀리, 안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스튜디오에는 보안 분석가 야코브 라펜, 야키 다얀, 전 로스앤젤레스 이스라엘 영사와 저희 중동 담당 선임 특파원 아리에 오시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에서 나온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테헤란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을 경우 강력한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군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산업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에 대해 자체적인 위협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이란 후제스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주요 석유 화학 시설을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공격은 정권의 군사력과 경제를 모두 뒷받침하는 산업의 핵심을 겨냥한 것입니다. 야코브 라펜, 이런 공격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공격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적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분산 복합체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대까지 겨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견뎌낸 미사일 발사대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의 경제 군사 구조 깊숙한 곳까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공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남서부의 석유화학 시설에 대한 공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시설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폭발물을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은 실제로 이란인들이 탄두에 넣는 폭발물을 생산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자국 내에서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츠 국방장관이 말했듯이 이 시설은 지난 2년 동안 180억 달러의 수익도 창출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훨씬 더 많은 미사일 제작, 드론 제작, 대리 세력 지원 자금을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테러, 산업, 군사망이 모두 하나의 거대한 매트릭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그런 종류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전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타격하고자 했던 목표물들, 스스로 설정한 목표물들 중에서 몇 %나 공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타격하고자 했던 무기 생산 시설의 거의 대부분을 공격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면에서도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수치는 70%였고 그것도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 역시 일종의 부차적 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전의 주요 목표는 아니지만 분명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내내 온갖 핵 연구 및 개발 시설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및 군사 시설로의 전환과 함께 이런 모든 목표도 계속 타격받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상 그런 능력들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보세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은 정말 거대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 적이 잘하는 한 가지는 자신의 능력을 분산시키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잡아낸다고 해도 이 적은 항상 숨겨둔 또 다른 산등성이에서 또 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꺼내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비대칭 전쟁의 모습입니다. 북과 간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목표가 무엇인가요? 모든 미사일 발사대를 노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목표는 대다수의 발사대, 대다수의 저장시설, 그리고 이 미사일을 만드는 대다수의 공장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달성하는데 꽤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도 목표 달성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봅니다. 모든 발사대를 일일이 제거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정권과 미사일을 발사해 산업 회복을 노리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줍니다. 전쟁 후 이 정권에 무슨 일이 생길지가 가장 큰 질문입니다. 야키 다얀, 그 정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나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6월 미국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 임무는 극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표는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미사일을 생산하는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코브가 정확하게 언급했듯이 표적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그것은 핵능력, 정권의 인프라, 모든 군사 산업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석유, 화학 등과 같은 이중 용도 산업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할 여지 없이 핵심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미국을 파괴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정권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유감스럽게도 말해야겠지만 이건 그저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이 정권이 살아남으면 몇 년 뒤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작전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추구하려는 동기를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리고 우리는 이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야키다야 야코브 라핀 두 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로사란 조금 더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죠? 항상 귀한 시간과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란 내에서의 최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두 남성을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1월 반정부 시위 중 군사시설을 습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남성들은 모하메드 아민 비랄리와 샤이 파이드 파라스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사형 미기에 놓였던 4명 가운데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란 대법원은 이 두 사람이 무기와 군사 장비를 훔치려 하여 집단 살인을 시도한 폭도라고 묘사하며 이들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금 캐나다에서 인권운동가 골디 구마리가 저희와 함께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골디. 이란 내에서 최근 집행된 사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남성들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나라 내부에서 어떤 소식을 듣고 계신가요? 최근 며칠 동안 이슬람 정권에 의해 처형된 다른 많은 무고한 이란인들처럼 이 모든 것은 이슬람 정권이 이란인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거리로 나서지 못하게 겁을 주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분들이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실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슬람 정권은 고문을 통한 강제 자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남성이 고문을 당해 강제로 자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들은 처형과 교수형을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이슬람 정권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 이란 국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단 이틀 만에 4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집단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슬람 정권이 또 다른 이란인 28세 남성을 제가 온 도시인 아흐로스에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알다시피 만약 이슬람 정권이 어떻게든 살아남게 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이란 국민들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슬람 정권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무고하고 비무장한 이란인들을 죽이는 것뿐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분쟁에 대한 대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 대해 골디 씨, 국제인권단체나 활동가들,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로부터 어떤 반응이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당신이 현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에 대해 누가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습니다. 반응이 거의 없어요. 물론 훌륭한 유명 인사들도 몇 분 계시죠. 예를 들어 J.K. 롤링 씨가 그중 한 분이에요. 데이비드 츄는 Disturbed라는 밴드의 리드 싱어인데 그는 꽤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이건 좌파의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좌파의 위선이죠. 이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에 눈이 멀었어요. 유대인 혐오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대한 증오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 정권이 살아남는 걸 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증오 때문에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들에게 이란인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란인들이 잔혹한 이슬람 복제 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위선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정말 이란의 상황이 이런 유명 인사들이나 좌파들의 본 모습을 드러냈다고 믿어요. 이제는 그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이 지역에서 2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활동가들이 탄 선단도 있었죠.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매우 극적인 상황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분명히 그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실 거예요. 주말에 이란 영토 내에서 있었던 극적인 구조 작전이 있었죠. 미국 비행기가 격추된 후였어요. 2명의 미국인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권이 미국 공군 조종사 발견 시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 사건에 대해 어떤 통찰을 나눌 수 있으신가요? 이 남성은 구조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혼자 산의 틈에 숨어 있었고 험난한 지형을 넘나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특히 이란인들이 두 번째 조종사가 구조되어 무사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안도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이란인들에게도 큰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기쁩니다. 보상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슬람 정권이 보상을 제공한 이유는 이슬람 정권이 이란인들이 미국인이나 이스라엘인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맹으로 생각합니다. 이슬람 정권의 유일한 적, 죄송합니다. 이란 국민의 유일한 적은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 정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 점령된 이란에서 나오는 영상에서는 이란인들이 어젯밤 실제로 거리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슬람 정권 차량과 바시드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차로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도로를 막음으로써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밖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에요. 특히 이런 시기에는요. 그렇게 현장에 나가 있는 건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인권운동가 고르기 가마리 씨가 캐나다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항상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긴급 소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절과 부활절을 기념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확합니다. 완벽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란 정권과의 전쟁이 조종석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3회 히브리어 채널에 투파원 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공군 비행대대 중 한 곳의 지휘관과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직전 이란 상공에 있었고 인터뷰 직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2시간 전에 일어났고 우리는 이란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산을 보았는데 그 산의 일부는 얼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공격 지점은 이스라엘로 발사되는 미사일이 나오는 터널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온통 눈과 푸른 풍경을 보다가도 미사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경보가 울리고 있고 7분 후 미사일이 도착합니다. 이건 제가 항상 느끼는 괴리감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그 풍경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아름다운 풍경만 누리고 악함은 겪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중동의 하늘에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작전과 행동들을 통해서 말이죠. 네게브 한가운데에 위치한 로만 기지에서 우리는 F-16 비행대대의 핵심을 드물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첫 순간부터 멈추지 않았던 전쟁 기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처럼 보이고 느껴집니다. 정말로 지나가는 매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이 전쟁 개시 브리핑을 했고 그들에게 우리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주들이 스테롯이나 북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공습 경보나 다른 경고도 경험하지 않고 집에 침입이 있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희 이스라엘 공군의 조종사들과 함법사들은 지금 이란 상공에서 편대를 이루어 역사적인 목표물을 공격하러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초기 계획 단계부터 관제실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비행기가 지상과의 접촉을 끊는 진실의 순간까지 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이 이륙하기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남았는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모든 것에 신경 쓰며 빠르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임무에 배정되었는지 알고 이번 비행에 누구와 함께 배정되었는지 이해하게 되면 조종석 안에서도 편대 안에서도 많은 비행기들 사이에서 어디로 비행하게 될지 알게 됩니다. 엔진을 시동하는 순간 활주로로 달려가고 바퀴를 접고 첫 번째 동쪽선을 넘습니다. 가는 내내 조종석 안은 조용합니다. 오직 중요한 말만,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생각이 돌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잊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과거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임무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조용하고 완전한 침묵이 흐르는 조종석에서 지상에 착륙할 때 터져나오는 감정의 폭발까지, 그리고 엔진이 꺼지면 그제서야 사건의 규모가 서서히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캐노피가 천천히 열리자 데트케이의 지휘관이 보입니다. 그는 가기는 알아차렸고 저는 이미 데트케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흥분 속에서 그는 캐노피를 열고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어떤 기분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바라보다가 미소가 번지고 팔로 이렇게 큰 힘을 되찾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가 공중에 있는 매 순간마다 저는 사용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임무를 마쳤을 때 아브리에게 다가가 저는 그에게 큰 포옹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는 모두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믿어도 된다고, 잠시 괜찮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바르나토였다면 저는 이란으로 출격했을 겁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제가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무대에 올라가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최근 몇 주간 공군은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동쪽, 적의 영고 깊숙한 곳에서 연이어 이어지는 공습, 기록적인 양의 탄약 사용, 그리고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비행대대. 그리고 비행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 임무로 이동합니다. 잠깐 뭔가를 먹고 영상을 보며 다음번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3시간 잠을 자고 다음 임무를 준비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지만 업계에 있는 모든 사람, 부대, 비행대, 각자의 부서에서 모두 겪는 루틴입니다. 그냥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는 거죠. 결국 몸은 완전히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드레날린 때문인지 결국 너를 억지로 움직이게 해. 달리 선택할 수가 없어. 그리고 모두가 번아웃이나 피로, 나태함이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이해해. 그런 건 우리 개념에는 아예 없어. 전쟁 내내 비행기가 추락하는 상황은 계획 단계에서도, 특히 머릿속에서도 항상 존재해. 이란 상공에서 조종사를 이끄는 팀 지휘관으로서 그 위험은 작전 용어에서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돼. 우리에게는 특별히 적용되는 비행 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드 정책이라고 불러. 그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하러 간다는 뜻이야.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 우리는 이제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하러 간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 바로 지금 이건 계획된 발사야. 그리고 네가 지금 그걸 어떻게 파괴할지 지시를 받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나가버릴 거야. 그리고 넌 큰 위험을 감수하게 돼. 하지만 넌 그걸 해.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야포의 동네들을 구할 거란 걸 알기 때문이야.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국민들의 방어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네가 아는 그런 느낌이야. 국가 영토를 향해 계획된 발사가 저지됐다는 걸 이해하게 돼.
이보다 더한 자부심은 없어. 네가 큰 위험을 감수했고 발사가 이스라엘에 도달하지 않도록 네 비행기와 팀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알 때 말이야. 조종사들을 보내면서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서 비행해. 한 번은 우리에게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우리는 그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했어. 완전히 확신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이를 악물고 임무를 수행하지. 책임감과 모든 역사적 현실이 단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가족의 의미. 2주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을 4시간 동안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뽀뽀를 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내가 어디 있었지?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아이들? 당신은 이건 아이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그냥 숭고한 감정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그냥 서로 안고 서로의 눈을 바라봐요. 그 이상이에요. 그건 기뻐요. 당신과 함께 싸워 영광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이륙하기. 급유 요원과 영어로 교신해 주세요. 급유 요원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미국인이라는 걸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가 주유를 마치고 나서 당신에게 행운을 빕니다. 가서 그들을 혼쭐 내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조심하세요. 강하게 치고 오세요. 또 뵙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빨리 만들었어요. 대맛 비행의 목적은 적의 화력 진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수백, 수천 발의 미사일을 맞지 않도록 우리의 필수 시설, 신체,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었습니다. 개막 비행의 그 아침은 정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비행대 전체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됐는지 듣기만을 기다리며 착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만의 집중 상태였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요. 비행기에 나사 하나라도 잘못된 곳에 있지 않도록 비행기가 끝까지 가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각기 다른 조직과 부서의 모든 집중 상태가 결국 한순간에 맞춰지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제 사람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정해진 시간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눈에 열정을 담고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내는 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사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은 언젠가 학교의 역사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아주 큰 과정의 일부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식탁과 대피소를 오가고 있는 동안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베니타 레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시청해주세요. 저희 방송 시간과 특별 보도, 전시아이 24 뉴스도 확인해보세요. 계속 시청해주세요.